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월 FOMC 금리 동결 확시 시 마이클 바 부의장 후임 미셀 보우만 이사 하마평 차기 의장까지 노리나? 입니다. 자, 다음 주가 FOMC인데 지금 우리나라 설날 연휴 때문에 다 쉬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날 연휴 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연준의 의무입니다. 연준의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최대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플레이스,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츠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 두 개가 가장 투톱이죠.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 목표고 롱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율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 물가 안정을 가져가면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율이 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두 가지의 저울을 놓고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뒤로 가서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세 가지 주체죠. FRB라고 부르는 것이 연준의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FRB가 연준이 아니고요. 연준이 FRB를 모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보드 오브 가버먼트. 연준의 이사회가 가버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거기서 이제 12명 포함해서 7명까지 19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FOMC가 있습니다. 물론 투표권은 12명만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연준 이사회의 7명의 지금 이사회 임원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고. 자, 지금 여기 논란이 되는 이 사람이 트럼프와의 전쟁을 피한 것이죠.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이 2명인데 이건 말 그대로 정말 회의할 때 부의장, 의장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 부의장이고 이건 부의장인데 앞에 금융감독이 있죠. 금융감독권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들의 제도를 저기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바 그 금융감독 부의장이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누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과는 배치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마이클 바가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월 28일까지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사직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이사직을 물러날 리가 없죠. 대통령이 4번 바뀌어도 이사는 안 끝나요. 2032년 1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감독 부의장 이 임기가 2026년 7월 13일인데 내달 28일 날 사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붙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랑 붙어도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이 이사라도 해먹어야죠. 자, 그다음에 미셸 보우만,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 리사 쿡, 아드리아나 쿠글러 있고요. 제일 빨리 다가오는 이사 임기 만기가 여기에요. 쿠글러 이사가 2026년 1월 31일 이때 한 명 바꿀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때 한 명 바꿀 수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이죠. 지금 여기서 마이클 바 감독 부의장이 이사 임기는 2032년까지 가져가려고 앉아 있는데 감독 부의장 자리 내놨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찍혔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는 자율적인 그 어떤 제도를 지금 원하는데 금융 감독을 너무 강하게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이렇게 12개 지역구로 나눠져 있고요. 12개 지역구로 나눠져 있고 이 워싱턴에 이사회가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있죠. 총 19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의장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7명의 의장을 포함해서 7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7명의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7명은 영구 투표권입니다. 영구 투표권이고요. 여기에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영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1년마다 순환근무가 돌아가요. 여기서 순환근무. 그래서 417 더하면 12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7명 남은 7명이 이제 이 4명의 계속이 한 명씩 1년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19명이 참여를 하는데 투표권은 여기 12명만 있어요. 대신에 회의록에 7명의 의견도 실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4.25에서 4.5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3번 연속 내렸거든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9월이 있었죠. 9월, 11월, 12월 연속 3번 내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바닥으로 제로 금리로 2020년에 가면서 돈을 계속 왕창 풀다가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안정 잡히니까 그다음 목표치인 최대 고용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월 29일이죠. 거꾸로 읽어야죠. 페드 워치입니다. 페드 워치가 그냥 말한 대로 페드, 연준의 시계잖아요. 연준의 시계, 페드 워치. 연준의 시계, 연준의 어떻게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지 시계로 나타낸다. 그래서 연준의 페드 워치라고 하는 거예요. 1월 29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4.25에서 4.5 현재 금리죠. 현재 금리 동결 의견이 무려 99.5입니다. 4에서 4.25로 인하한다는 의견이 지금 0.5% 정도의 의견이 지금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뭐 동결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 보면은 클리블랜드 해맥 총재가 지금 연방준비은행이기 때문에 1년마다 순환근무를 돌아가서 저번에 2024년도에 투표권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 투표권이 없어졌잖아요. 자, 근데 지금 해맥 이사가 그때 혼자 동결을 외쳤죠. 다 인하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혼자 동결을 외쳤어요. 그래서 회의록 맨 마지막 거기에 딱 써져 있잖아요. 이번에 반대 의견을 던진 사람은 클리블랜드 연준 해맥 총재다. 딱 이름이 박제돼 버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매파로 분류가 됐습니다. 매파로 강력하게 분류가 됐죠. 보호만 이사랑 지금 호크 스케일이 거의 동일해졌어요. 지금. 자, 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영구 투표권자 이사회들이고 여기 보호먼 이사에 해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붙어가지고 둘이가 제일 센 지금 저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빠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지금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들어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작년 말에 그때거든요. 자, 해맥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자, 해맥을 찾아봅시다. 해맥이 여기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래 없었어요. 여기 있었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해맥이 여기 있었잖아요. 호크 스케일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확실히 호크 스케일이 큰 사람들에는 없었거든요. 이때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카시칼이랑 그때 작년이랑 이번 연도에 다 없어요. 이 사람은 투표권이 없고 아틀랜타 보스틱 총재,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슈미드 총재, 보우먼 이사 여기가 지금 4명이 제일 셌고 해맥은 그 다음 단계였거든요. 근데 해맥이 12월 달에 혼자 동결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이 호크 스케일이 엄청나게 들어서 보우먼 이사랑 동급이 됐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죠.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총재인데 얼마 안 됐어요. 연방준비은행 총재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입니다. 12개 연방준비은행 중에 하나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고 지금 이 은행에서 클리블랜드에서 담당하는 곳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주 일부를 포함하는 4번째 구역, 그래서 4번이 붙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본사를 돕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와 펜실버니아주, 피츠버그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4연방준비제도 지구고요. 이거 4구역입니다. 그래서 4자가 붙여있죠. 4구역, 12개 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4구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로레타 메스터 연준 총재 10년 임기가 끝나고 2024년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임명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굉장히 눈도장을 찍었다. 여기 보면은 메스터가 연준 동결보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파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 전 총재의 이 매파적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그전에는 뭐 언론에 출연하거나 은행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정책 견해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던 그런 분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베스 해맥이 12월 17일에서 18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투표, 그러니까 혼자 반대표를 던진, 다 인하를 외쳤는데 혼자 동결을 외친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자, 연방준비은행은 4.25에서 4와 2분의 1이니까 4.25에서 4.5로 낮췄는데 자기는 왜 동결을 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매파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막 금리를 막 인하를 해가지고 풀기보다는 이 물가 두드러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매파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남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나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이걸 늦춰야 된다는 의견이 매파예요. 저기 이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PC 이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의 2% 이게 연준의 공식 목표입니다. 그래서 PC 인플레이션이 2022년 여름 최고치인 7.2%에서 크게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왔는데 통화 정책이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이 2%로 되돌리는 진전이 고르지 않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PCE 기준으로 2%로 가는 이 모습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혼자 금리 동결을 외친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적시에 2%로 되돌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매파적인 입장이에요. 인플레이션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 의무인 최대 고용을 위한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는 게 이 사람의 의견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런 의견이 있겠지만 만장일치를 위해서 다 금리 인하를 외쳤겠죠. 이땐 보험원 이사조차도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잖아요. 자, 근데 보험원 이사는 9월 달에 미리 반대표를 혼자 던졌습니다. 0.5 남들 외칠 때 우린 나 0.25 해야 된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딱 보험원 이사랑 해맥만 찍어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언론의 하마평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험원 이사랑 해맥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왜죠? 9월, 10월, 11월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대선 경쟁을 할 때이기 때문에 남들은 0.5 외치고 그리고 남들은 금리 인하를 외쳐가지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을 위해서 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월을 대놓고 지금 욕하잖아요. 자기가 임명해놓고 트럼프가. 근데 뭐예요? 보우만은 0.25 베이비 컷을 외쳤고 12월 달에 해맥은 혼자 금리 동결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들 바이든 정권 때 주식 잘 돼가지고 표 얻으라고 금리 인하 팍팍 외치는데 너네는 약하게 외치고 동결을 외치네? 너네 내가 정권 잡으면 잘해줄게. 약간 이런 제가 분명히 야망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망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지금 파월 의장 후임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우먼 이사는. 옐런 의장이 미국 최초의 여성 FRB 의장을 했죠. 물론 4년으로 끝나버렸지만. 그 이후에 보우먼 이사가 노리고 있다. 자, 그다음에 해맥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앉은 게 작년인데 바로 저렇게 한번 마이너리티 리포트 딱 내면서 지금 눈도장을 찍고 있죠. 자, 어쨌든 계속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2%, 여기도 2%, 여기도 2%. 자, 이 사람은 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맞죠? 2%로 간다는 확신이나 2%를 찍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물가를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2% PCE 달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 들어서 투표권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FOMC 동료들과 계속 협력하기 기대합니다. 마무리는 아주 좋게 해겠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뭐 자기 의견을 표록을 할 표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미셸 보우만입니다. 9월 달에 했던 거에 대한 내용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1월 9일 날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LA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책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불필요하게 수요를 자극하고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 나왔어요. 2%. 자, 똑같죠? 보우만 이사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베스 해맥이든 똑같아요. 둘 다 매파예요. 둘 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할까 봐 금리 인하가 굉장히 두려워서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거나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너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하면은 물가 안정 의무에 대한 조기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2%를 달성도 안 했는데 2%를 달성한 것처럼 우리가 자만에 빠져가지고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더 인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보험원 이사는 이 판단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한번 저기 했죠. 어필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자신은 이 지금 수준이 중립적인 금리 의무다.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똑같죠. 지금 거의 의견이 똑같아요. 지금 해맥이랑. 뒤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투표권이 이제 해맥이 굉장히 눈도장을 트럼프한테 찍으면서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 작년에 임명됐으니까 해맥은 나이도 보험원보다 젊고 나중에 더 조금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음을 노리는 거고 보험원 이사는 이미 의사회 이사인데다가 지금 강력한 매파적인 의견을 그동안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 후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FRB 의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해맥이 투표권을 올해는 없고 지금 캔자스시티 은행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투표권이. 자, 근데 여기는 10번입니다. 10번.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이어서 지리적 영역에서 두 번째로 큰 적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미국의 심장부 대부분이 10지구를 관리한다. 캔자스시티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본사가 있고요. 오클라호마시티 오마하에 추가 지사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농업이 발달한 대평원 지역에 위치한 10지구의 위치. 이게 특징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제프리 슈미드 CEO. 자, 이분은 그러면 베스 해맥이 매파로 보험왕과 동결이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 비둘기파라면 해맥이 투표권을 잃었으니 슈미드가 비둘기파면 그 보험원 이사의 표랑 어쨌든 뭐 말을 세게 하건 어쨌든 투표권 권리는 더 하나니 한 표니까 비둘기파로 좀 완화가 될 수 있겠거니 했지만 이분도 매파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면은 자, 새해 결심으로 올해 1월 14일 날 새해 결심을 벌써 올렸어요. 새해 결심을.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자기의 저기가 나타나겠죠. 성향이. 자, 그리고 거기에 부하들이라고 하면 더 그러네요. 그 직원들이 가장 최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무슨 자료를 올려놨느냐? 인플레이션 자료를 올려놨다. 인플레이션 자료 올려놓으면 매파예요. 그렇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 있는데 물가 안정에 더 두드러기에 그 신경을 써서 물가를 눌러야 된다는 사람이 매파고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도 소비자 물가 중에서 임금이 올라가지고 그걸 이겨내면 괜찮으니까 최대 고용으로 가야 되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자. 이게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먼저 막 글에 많이 써놓으면 매파예요. 자, 이 지금 부하 직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다 써놨잖아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1월 달에 증가해가지고 12월 달에 0.11포인트에서 0.24포인트로 상승하여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인플레이션에 기여했다. 그 CPI 인플레이션부터 뭐 쭉 써놨잖아요. CPI의 구성 요소가 결국 PC에 들어가니까 아까 해맥이사랑 보험회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PC 2%가 확실히 달성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캔자스시티 은행 제프 슈미드 총재도 부하 직원들이 자료가 이러잖아요. 지금 핵심 물가 지수가 들썩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속도를 가속화하면 안 된다. 이분도 결국 매파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스 해맥이 투표권을 잃었다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프 슈미드도 매파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에서 계속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렇죠? 슈퍼코어는 음식료, 에너지, 주택가격까지 빼고 나서 슈퍼코어죠. 그렇죠? 그 음식료, 에너지, 주택가격까지 변동성이 뺀 걸 빼도 슈퍼코어조차도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매파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매파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파의 의견은 지속됩니다. 자, 오늘의 한 컷 매드 세리머니입니다.